자, 해봅시다. 오늘은 시작할 때 일단 함수 개수 정리 먼저 조금 해보고 함수 개수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 이항 정리 오늘 나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초로 해서 자, 함수의 개수 주제 자주 나오니까 함수의 개수만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x의 정의역에 원소가 x1, x2 이렇게 해서 헷갈리니까 여기 그냥 x개라고 합시다. x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1부터 여기도 뭐 y개라고 그냥 할게요. 편하게. 초점이 안 맞냐? 됐나? 됐지? 자, 그래서 x의 원소가 x개, y의 원소가 y개 이렇게. 자, 이제 물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연속이거나 이럴 때 하는 건 아니고 개수 셀 수 있을 때만. 잠깐만. 했지? 자. 놓고. 자, 개수를 셀 수 있을 때인데 자, 일단 1번 제일 뭐 흔하게 하는 질문.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x에 속한 첫 번째 원소가 갈 수 있는 게 y가지 있지. x2도 y가지 있지. x3도 y가지 있고 마지막 x도 y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마다 y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y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해서 y를 x번 곱하게 되지. 요거를 이제 y x승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y의 x승으로 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수의 명칭, 그러니까 x에서 y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저 y의 x승으로 했었거든요. 이 y의 x승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 종류에서 x번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중복 순열의 개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x1부터 xx까지 쭉 나열해놓고 그 밑에 함수값들을 뭐가 함수값이다라고 하는 이 함수값 대응한 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요 y에 속한 원소들을 중복을 허락해서 x개 뽑아가지고 나열한 일렬 순열의 중복순열 개수가 같다. 뭐 이런 뜻이야. 자, 2번. 자, 요거 그냥 뭐 필기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놓고 이렇게 문제 나올 때마다 적용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도 있어서 자,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 개수는 원래 이제 x1이 y개 그럼 x2가 그거 빼고 나머지 y 빼기 1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가 다시 말하면 이제 y개 중에 x번을 이제 서로 다른 것을 뽑아서 만드는 순열과 같고 y부터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팩토리얼 이거 써도 되고요. 아무튼 이제 퍼뮤테이션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 개수고 1대1 함수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x1이 x2랑 다를 때 fx1이 fx2랑 다르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는 표현이 나올 때 저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니까 저렇게 쓰시면 되죠. 이해되고 있죠? 자, 1대1 함수 중에 좀 독특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있거든. 증가함수는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 감소함수는
더 큰 쪽이 함수값이 더 작다라는 자, 표현 이렇게 이것도 어쨌든 같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일종인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x의 원소의 대소에 따라서 대응될 함수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이 경우에는 이제 퍼뮤테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고 y계 중에 x계를 뽑기는 뽑는데 컨비네이션으로 뽑으면 됩니다. 컨비네이션으로 x계를 정해주면 순서대로 대응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증가나 감소인데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이제 크기는 큰데 여기에 이제 깜찍하게 등호가 있는 조건의 증가함수 혹은 똑같아요. x1이 fx2보다 작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포함된 증가함수 요거 두 개는 똑같아. 조합으로 하는데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p, 파이, c, h가 이제 함수 개수 전체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 중복 순열, 그다음에 1대1 함수 개수는 그냥 순열인데 1대1 함수 중에 등호가 없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컨비네이션. 그 중에 이제 등호가 있는 이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H, 호모지니어스로 풀이를 한다. 이해되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문제마다 요것만 하나씩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x가 뭐 1, 2, 3, 4, 5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뭐 이렇게 뭐 f1이 f2가 f3이 뭐 f4가 뭐 f5가 이렇게 하면서 어딘 등호를 넣고 어딘 등호를 안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등호가 있는 걸로 풀고 등호가 있는 걸 그러니까 다 있는 걸로 풀고 여기 두 개가 같은 걸 빼든지 아니면 다 없는 걸로 풀고 같은 거 조건 줘갖고 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볼 수 있는데 뭐 문제 좀 나중에 더 보면서 풀이를 할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은 이렇게 파이랑 p랑 c랑 h 가지고 표현되는 일단 함수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 할 만한 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항등함수 항등함수 개수는 그냥 한 개죠. 근데 이것도 항등함수 개수를 말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x랑 y가 같은 집합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항등함수 기본적으로 개수 구하는 문제 나오지 않는 조건들이라고 보면 되고 자 상수함수 개수는 그냥 당연히 y개죠. 그러니까 여기 y의 원소 중에 하나에 몰아빵 하는 거니까 그냥 y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순열과 조합에서는 요 두 개는 x 개수보다 y 개수가 더 커야 되고 요거 두 개는 2번, 3번은 y가 x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제 1번이나 4번은 이제 그런 조건이 또 없고 이런 내용들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그냥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허락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만 더 하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x가 뭐 1, 2, 3, 4, 5 y가 뭐 a, b 자 이게 1번 문제야. 예를 들면 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쪽 y쪽 공역의 원소가 전부 다 함수값이 되는 즉 전체가 다 대응되는 걸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 조건에다가 요거까지 붙이면 그게 1대1 대응인데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1대1 함수 문제나 1대1 대응 문제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역과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인 거고 공역의 원소가 더 많으면 1대1 함수인 거고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언제나 퍼뮤테이션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 예를 들어서 특히 여기다 그냥 하나 참고해서 쓰면 되는데 특히 x랑 y인 경우 이 경우는 1대1 대응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y 팩토리얼 뭐 혹은 x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함수 개수에서는. 그지? 함수 개수 문제에서는 그런데 자, 이제 치역과 공이 같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1대1이랑 상관없이 치역 공이 같다라는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나누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가 2개일 때랑 3개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공역의 원소가 2개일 때는 쉬워요. 2개일 때는 그냥 함수 개수가 전체가 2의 5승계가 있는데 그 중에 A로 다간 거, B로 다간 거 2개 빼면 되지. 그래서 치역과 공역 같은 문제에서 공역이 실제로 원소가 2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체 함수 개수에서 A로 다간 거, B로 다간 거 빼면 돼요. 자, 근데 3개 이상일 때는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서 전체 함수 개수가 3의 5승. 거기서 A로 다간 거, B로 다간 거, C로 다간 거 뺄 수 있고 그럼 A, B로 간 거, A, C로 간 거, B, C로 간 거 요 2개짜리 구해봤으니까 풀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이 1번 있어요. 전체에서 내가 이제 그 상황이 아닌 것들을 빼서 풀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원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풀이를 주로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명을 세조로 나누기 이렇게 할까요? 문제 알죠? 1학년 때 배웠던 분할 분배 문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를 일단 세조로 짜는 거야. 하나, 둘, 세조 짠 다음에 A, B, C의 3팩토리얼 곱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5명을 세조로 나누는 방법이 311 있고 221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3 하나, 둘 하나. 그러면 3 하나로 조 짜는 방법이 5C3, 2C1, 2팩분의 1, 11 같으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조짜기는 5C2, 3C2, 그 다음에 둘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2팩분의 1, 3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분배 문제로 풀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도 치역과 공역이 같은 문제는 이렇게 2개짜리는 전체에서 6건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뭐 그냥 상황상 편하긴 한데 3개 이상의 공역으로 치역 공역이 같다라고 대응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분할 분배 적용하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함수 개수 문제 중에는 이제 그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는 뭐 이런 조건을 가진 문제들 이런 거 이제 뭐라 그럴까 교란 순열이라든지 점화식으로 풀리는 문제 몇 개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요거 한번 한 파스 지난 다음에 수능 대비할 때 참고 삼아 알아둘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좀 적고 적을 시간 줄게요. 요거 끝나고 2항 정리 바로 들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2항 정리를 하는 거야. 필기 못한 사람들은 이따가 유튜브 보면서 멈춰놓고 적으시면 되고 자, 2항 정리입니다. 2항 정리. 2항 정리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이거 항상 뭐 사실 시험에 나오는 주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좀 잘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고 어렵진 않아요. A 더하기 B에 N승 완전 제곱식 전개할 때 나오는 전개할 때 이제 개수들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를 하잖아. 그럼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면 항이
A의 n승부터 시작해서 A의 n 빼기 1승 B, A의 n 빼기 2승 B제곱 뭐 이런 식의 항들이 나오면서 뭐 A의 제곱 B의 n 빼기 2승, A의 B의 n 빼기 1승, 마지막에 B의 n승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항의 종류가 다 n차 항들이고 이 항이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EHN 두 개 중에 n개 뽑기 중복조합의 개수만큼이 항의 개수가 나와요. 실제로 뭐 EHN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n 더하기 1CN이니까 그냥 n 더하기 1인 거죠. 그러니까 n개보다 한 개가 더 많은 거지 그냥 단순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두 개짜리는 항수 개수 구하는 거 굳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3개 이상 됐을 때 나오는 이제 h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EHn개 항의 개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할 거냐 하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그러면 실제로 이 전개됐을 때 이 앞에 개수가 뭐냐? 요 개수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는 거고 요 아이들을 지금 전부 다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이걸 이항 개수라고 부를 거야. 이항 그 두 개 항을 거듭 제곱해서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여기 개수들을 전부 다 이항 개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A 더하기 B의 n승이 있어. 그럼 A 더하기 B의 n승은 A 더하기 B라는 가로를 n번 곱하기거든? 그치? A 더하기 B라는 가로를 n번 곱하기인데 이 n번을 곱하게 되면 요 가로마다 A가 나오거나 B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A가 다 나왔어. 그럼 그게 A의 n승이잖아? 그 A가 다 나오는 거는 A만 n개 있는 배열이고 그게 하나야. 그래서 여기 앞에 개수가 1인 거를 당연히 알게 돼. 그치? B가 다 나온 것도 B가 n개인 별 이게 하나나 그렇게 하나 딱 꽂으면 되거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B가 하나 있다. B가 하나 있으면 뭐 예를 들면 A 게다가 여기 끝에 뭐 B가 딱 이렇게 있거나 A 막 있다. 여기 B 하나가 있다가 A가 막 있다가 끝 A로 끝나거나 아니면 B가 시작하는 애도 있겠죠. 마지막에 A고 뭐 A가 B가 요 정도에 나와서 나머지 다 A 뭐 이런 애들도 있겠고. 자,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모으면 A가 n 빼기 1개 B가 1개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중복조합에서의 의미잖아요. A가 n 빼기 1개 있고 B가 1개 있으면 결과물이 똑같다는 거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몇 종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냥 총 n개의 문자가 있는데 같은 게 n 빼기 1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n개 배열하는데 n 빼기 1개 겹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n개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실제로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개 중에 여기 한 개가 B가 어느 자리 차지할지를 정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NC1이라고 써도 돼요. 아니면 NC A의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 써도 되니까 NC n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그래서 A가 n 빼기 1개 있고 B가 1개 있는 요 A의 n 빼기 1 B 앞의 개수는 뭐가 되냐 하면 NC n 빼기 1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여기는 NC n 빼기 2 즉 A의 개수에 맞춰서 개수를 붙이면 돼. 1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NCN 이런 의미였고 여기 A제곱 B n 빼기 2승 앞에는 NC2 여기는 NC1 여기는 NC0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 그래서 이항 정리는 지금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 있고 조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해해야 돼. 일단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항 정리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면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항들이 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A의 몇 승, B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A의 몇 승, B의 몇 승에 이제 A를 R승으로 보고 B를 N 빼기 R승으로 보면
합쳐서 n승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개수가 NCR이 된다는 거고 그거를 시그마 해서 R을 0부터 N까지 더해주면 이제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외워야 될 이제 이항 정리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는 이 A 더하기 B N승을 전개했을 때 어떤 특정한 일반항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요 일반항으로 나온다는 모양 하나 알면 되고 요 일반항을 시그마 합하면 요 거듭제곱식이 된다는 거 두 가지 알면 돼요. 자, 전개식을 일단은 요 특정한 항에 대한 일반항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일반항을 시그마 이용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이 거듭제곱식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뭐 이항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는 전개를 실제로 하는 문제보다는 내가 특정한 어떤 항을 주고 그 항의 개수가 뭐냐 이 정하는 문제가 일단 1번 있고 또 하나는 그 전개식 때문에 벌어지는 이항 개수의 성질이 있어요. 그 이항 개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뭐 물어보는 문제 있어. 자, 30쪽에 필수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 5번 2x 더하기 y제곱 2x 더하기 y제곱의 괄호에 4승을 전개할 건데 이 4승 전개식을 싹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뭐냐면 x 3승 y제곱 x가 세제곱이면서 y가 제곱인 그 항의 개수가 뭐냐가 질문이에요. x 3승 y제곱이라는 항의 개수가 뭐냐가 질문이거든. 오늘 이렇게 화면이 어른어른하지? 잘 보이니 너네? 선생님 눈이 이상한가?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x 3승 y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2x 더하기 y의 제곱의 4승을 전개하면 일반항이 일단 어떻게 나오냐. 일반항을 써보면요. 2x의 몇 승과 y제곱의 몇 승 이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 근데 요 몇 승과 요 몇 승을 합치면 4개 곱하는 거니까 4승이 되겠지. 요 위에 개. 3승 y제곱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y제곱이 1승 된 거고 2x가 3승 된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앞에 개수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4개 중에 3개가 여기 3승 올라가 있으니까 4시3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시3에도 되고 4시1에도 됩니다. 똑같아요. 4시1과 4시3 똑같은 거기 때문에 4시3에도 되고 4시1에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4시3에 곱하기 2의 3승에 곱하기 x3승의 y제곱인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x3승 y제곱이라는 문자를 구성하는 애들이고 나머지 여기 이만큼이 개수가 되는 거지. 그치? 숫자 계산하는 거. 그래서 x제곱, x3승 y제곱의 개수는 4시3과 2의 3승의 곱 32.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들 하나하나에 몇 승씩 붙여서 여기 앞에 컨비네이션으로 개수 붙이는 거. 이게 이항 정리 내용이거든. 이게 특정한 항을 전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 지금 x3승 y제곱 되는 거가 정확히 그냥 1승 3승 되면 된다는 게 숫자로 보이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아까처럼 r승과 n-r승이라고 한 다음에 r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x 제곱 2번이에요. 3x 3승 더하기 x분의 1의 괄호에 5승 이렇게 돼 있어. 3x 3승하고 x분의 1의 5승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랑 역수관계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서 항수가 좀 그러니까 차수가 좀 바뀔 거야. 근데 여기서 x 3승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x 3승의 개수.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3x 3승에 몇 승을 하고 x분의 1에 또 몇 승을 할 건데 둘 중에 하나의 r승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다가 r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더 복잡한 쪽에 r을 줘요. 덜 복잡한 쪽에 이제 n 빼기 r을 주고 왜냐면 계산하기 그게 좋아. 3x 3승 쪽에 r승을 줄 거고 여기에 5 빼기 r승을 주는 거지. 그 합치면 5승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 5cr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 개수가 이제 얘랑 숫자 계산한 거랑 이런 거 몇 개가 계산돼가지고 개수가 나올 텐데
조금 풀어보면 OCR 3의 R승, 그 다음에 X의 3R승하고 여기가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의 R 빼기 5승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지? 자, 그러고 나면 OCR과 3의 R승까지가 개수고 X의 4R 빼기 5가 이제 항이 되거든? 근데 문제에 X 3승계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면 4R 빼기 5가 3이 되는 R이 있는가? 이걸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4R이 8이고 R이 2. R이 2일 때가 X 3승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R이 2면 개수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5C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5, 4 나누기 2 곱하기 9 해서 90 이렇게 답을 얻어내면 된다가 내용이야. 괜찮죠? 일단은 이항 정리의 일반항에 대한 좀 이해도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30쪽의 문제 1번 두 문제 있거든요. 1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 풀어보고 이해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들 조금 해볼게요. 좀 복잡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지금 풀어봐요.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다 오늘 설명 다 할 거야. 그 문제 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고. 자, 5-1번 한번 다시 또 해볼게. 자, 5-1번은 자, 1번 2x 빼기 y분의 1의 괄호의 6승 전개할 건데 y 4승분의 x제곱의 개수. 자, 이게 뭐 질문이고 이항 정리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2x 빼기 y분의 1은 2x 더하기 마이너스 y분의 1을 육승한 걸로 보고 항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y분의 1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같이 전개해야 될 거야. 부호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y 4승 x 제곱이 되려면 자, 2x가 몇 승, 그다음에 y분의 1이 몇 승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얘네 둘이 합쳐서 6제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x가 혼자 있고 y가 혼자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곱, 여기가 4승인 게 너무 뻔하죠. 그래서 그냥 몇 승인지를 정할 수가 있고 쉽게 여기 앞에 개수가 그래서 6C2 혹은 6C4 여기에 붙으면 된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자, 개수 부분은 6C2하고요. 2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1의 4승까지가 개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x제곱, y 4승이 이렇게 문자식으로 남은 거지. 그래서 요만큼 계산한 결과가 개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요거 지금은 이제 뭐 플러스로 되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지만 이게 홀수승이었다면 여기가 또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개수를 계산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개수를 계산하면 6 곱하기 5에 나누기 2에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2 하나 약분하시고 그래서 60 뭐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지? 요게 이제 1번 문제. 자, 2번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5 x제곱 더하기 x분의 5의 가로에 몇 승이냐? 5승입니다. 5승이고 자, 이번에는 x 4승의 개수를 계산해보자가 이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x제곱의 몇 승? x분의 5의 몇 승? 그러니까 x제곱의 가로의 몇 승? x분의 5의 가로의 몇 승? 이렇게 할 거거든? 합쳐서 5승 할 거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의 r승을 할 거야. r승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r승 주고 여기다 5 빼기 r 하면 됩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r승 해도 풀려요. 당연히. 그냥 계산할 때 자기가 요령껏 그냥 하는 거고 별 차이 없어. 이것 때문에 틀리고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보통 근데 볼 때 자기가 어디다가 r승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차피 여기 앞에가 OCR인 건 똑같단 말이야. 어디다가 r승을 붙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r개면 얘가 5 빼기 r개인 거고 얘가 r개면 얘가 5 빼기 r개인 거야. 그러니까 OCR과 OC 5 빼기 r이 똑같은 거잖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OCR 개수겠지. 그 다음에 X의 10 빼기 2R승이 되고
얘는 5의 R승과 X의 마이너스 R승이 나와. 그러면은 5 컨비네이션 R과 5의 R승까지가 개수고 나머지 X의 10 빼기 3R 여기가 이제 문자거든. 자, 이제 10 빼기 3R이 4가 되는 R을 찾으면 되고 10 빼기 3R이 4다 이러는 맞아? 그 3R이 6이고 그 R이 2가 나오죠. 이게 만약에 R이 자연수로 안 나오면 그런 항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연수로 나와야 되고 R이 2라면 개수는 5C2에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5, 4 나누기 2 곱하기 25 해서 250 이렇게 풀면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항 정리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그냥 내가 딱 집어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항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일반항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개수를 특별하게 계산을 그냥 할 수 있다. 전개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한 게 첫 번째 문제.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문제는 조금 생각해서 하는 문제인데 똑같아요. 31쪽 한번 가볼게요. 31쪽에 예제 6번. 예제 6번 1번인데 2 더하기 x의 제곱에 그거의 제곱 거기다가 1 더하기 2x의 5승을 한 거에서 x제곱의 개수가 뭐냐가 질문이에요. 자, 근데 이항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곱도 그렇고 5승도 그렇고 둘 다 이항 정리 2번 쓸 수도 있는데 이 제곱 정도는 사실 제곱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굳이 이항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2 더하기 x제곱 정도는 4 더하기 4x의 제곱에 더하기 x 4승 요렇게 해서 전개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x의 5승을 곱한 거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5승 쪽 전개한 쪽에서 이제 x제곱이 나오려면 요 상수항 4랑 곱하기 x제곱의 개수 하고 요 4x제곱 곱하기 상수항 자, 요렇게가 x제곱이 나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상수항과 여기서 x제곱이 나오면 x제곱 될 거고 여기 x제곱과 여기 상수항을 곱하면 x제곱 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문제는 여기는 상수항이 무조건 1이야. 1의 5승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4가 되죠. 개수가. 여기 4x제곱과 1을 곱하면 4니까. 자 여기 앞에 것만 정하면 되고 4 곱하기 여기 x제곱의 개수가 5C2 5개 중에 2개가 나올 거고 거기에 2x의 제곱이 될 거니까 2가 제곱이 된 개수가 붙어 있을 거야. 요렇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 플러스 2x의 5승을 전개한 일반항이 결국은 이제 5CR에 2x의 R승 아니냐. 그래서 5CR에 2의 R승에 x의 R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항이면 R이 0일 때다 이렇게 해서 0이 들어가면 되고 1이 나오고 제곱의 개수는 R이 2일 때다 그래서 2일 때 5C 곱하기 2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가지고 직접 풀 수도 있습니다. 수열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요 문제고 지금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안 할게. 이렇게 된 게 1번 문제. 2번 여기다 할게. 2번은 뭐 비슷해요. 2번도. 1 플러스 x의 제곱 여기는 뭐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놔두고 x 더하기 x분의 1에 뭐 4승하고 곱하는데 여기서 상수항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똑같습니다. 그죠? 1에다가 곱하면 원래 상수항 여기서 나오는 원래 상수항 더하기 x제곱하고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여기서 x제곱분의 1항 그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면 그 개수의 합이 상수항이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x 더하기 x분의 1의 4승을 먼저 일반항을 잡아보면 x랑 x분의 1에 여기 몇 승, 여기 몇 승에서 4승 합칠 건데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다 r승을 주고요. 여기 4 빼기 r승 주고요. 4CR 개수를 붙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4CR에 x에 4 빼기 r 이게 마이너스 r이니까 4 빼기 2r 이렇게 되지. 그래. 그래서 원래 상수항은 0일 때니까 4C 0 이렇게 아니다. 상수항이 0이잖아.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4 빼기 2r이 0일 때, 즉 r이 2일 때 이렇게 나오네. r이 2일 때. 그러니까 r이 2면 일단 4C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제곱항은 4 빼기 2r이 2일 때, 그러면 2r이 2니까 r이 1일 때, 그래서 요때는 4C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 나누기 2에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0 뭐 이렇게 얻어내는 게 지금 요 문제야. 뭐 복잡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짜리 전개하는 거 할 줄 안다면 지금 거기서 이제 내가 이항정리 써야 될 파트가 여기고 여기 나머지는 요거랑 조합으로 곱해가지고 개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요거는 이제 숙제로 할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제곱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 지금 뭐 예를 들면 6-1번 유제처럼 3승하고 4승을 곱해라 이렇게 나오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x 더하기 1에 3승하고 x 빼기 2에 4승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x 더하기 1에 3승을 물론 전개할 줄 아니까 이걸 전개해서 그냥 붙여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3승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5승이야. 그러면 이항정리 두 번 쓰는 거야. 이쪽에도 한 번, 이쪽에도 한 번 써서 그 뭐 하나는 R이라고 하고 하나 S라고 하고 그 조합을 해가지고 차수를 정하고 개수를 구하면 되는 뭐 이런 문제거든. 뭐 이거 시간을 좀 두고 풀어봅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일단 있어요. 자, 32쪽. 32쪽.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막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서 방학 동안 다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할 게 뒤에가 좀 많아서. 옛날처럼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시험 범위가 좀 내신 시험이 1학기 때 물론 다 볼 거잖아요. 사실 뭐 확률까지만 잘 하면 통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차근차근 오늘 이항 정리만 할 거긴 한데 다 해봅시다.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이항 정리 이용해서 어떤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할 줄 알았으면 이제 이항 개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 요런 거를 해봤을 거예요. 이제 일단은 A 더하기 B에 N승 전개하는 거 1학년 때 배울 때 해봤나 안 해봤나 모르겠는데 그냥 A 더하기 B에 1승은 뭐 전개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제곱이라고 하는 거 외웠고 세제곱이라는 것까지는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곱과 세제곱을 외우고 나면 이제 4제곱, 5제곱, 6제곱을 왜 안 외우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전개하는 패턴이 일단 보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뒤에 것들 정할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는 항이 나오는 패턴은 이미 이제 이걸 통해서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개수만 정하면 된다는 거였고 지금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이항 정리란 내용이 그 개수를 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전개식을 외우지 않아도 원리를 아니까 그냥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의 4승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A 4승하고 A 3승 B, A 제곱 B 제곱, AB의 3승 B 4승이 되는데 여기 앞에 개수만 정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가 이제 4C0 4C1, 4C2, 4C3, 4C4가 되고 실제로 개수가 이제 이렇게 4, 6, 4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근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할 내용은 거꾸로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몇 가지 설명할 거예요. 일단 제곱식 거듭 제곱식이 전개될 때 나오는 이 개수의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일단 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항계수 성질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자, NCR 컨비네이션의 성질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왜 하는지 모르고 넘어갔었던 내용인데 자, N 컨비네이션 R은 M 빼기 1 CR 더하기 M 빼기 1 CR 빼기 1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할 때는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그 N개 구성원 안에 특별한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N개가 있고 여기 막 N개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스페셜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R개를 뽑을 때 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보면 얘를 포함해서 R개 뽑는 방법이 있고 얘를 안 뽑고 R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뽑아야 될 때는 R개를 뽑는다 그러면 얘를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중에 R 빼기 한 개만 뽑아야 되는 거고 얘를 무조건 안 뽑기로 했으면 나머지 중에 R개를 다 뽑아야 되는 건데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은 얘를 포함해서 뽑거나 포함하지 않고 뽑거나 둘 중에 하나고 배반이고 그거 합치면 전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그게 N개 중에 R개 뽑는 방법이 돼. 요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컨벤션 성질인데요. 이 컨벤션 성질을 관찰을 해보면 이 이항계수들이 전개되는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 A 더하기 B는 그냥 A 더하기 B이고 거기서 내 개수만 뽑아서 쓰면 1하고 1이잖아. 저 1,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A 더하기 B 제곱의 개수가 1, 2, 1인데 1, 2, 1 쓰면 이렇게 1, 2,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1, 3, 3, 1인데 이걸 1, 3, 3, 1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이제 써보면 1, 4, 6, 4,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이항계수들이 얘가 이제 실제로 1C0, 1C1이잖아요. 얘가 2C0, 2C1, 2C2고요. 얘가 3C0, 3C1, 3C2, 3C3이고 얘가 4C0, 4C1, 4C2, 4C3, 4C4거든. 상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앞에 거에 2C1, 2C2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밑에 3C2가 나와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 밑에 게 나옵니다. 3C0, 3C1 더하면 4C1이 나오고요. 3C1, 3C2 더하면 4C2가 나와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 위에 줄의 개수의 합이 그 밑에 줄에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겠지? 여기도 더하면 5가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 1이 나올 거고 여기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5C0부터 5C5까지 나열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은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데 n-1, n-1 같고요. 여기 하나 차이일 때 요거 하나 올리고 요 위에 거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5C3과 5C4를 더한다. 그러면 5, 5 같으니까 6하고 C4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괜찮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11 C 뭐 7 더하기 11 C 8 더하면 11이 같으니까 12하고 C 8 이렇게 올리면 된다 이거지. 안 어려워. 그죠? 요게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거든. 자, 이제 요거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두 가지만 설명할 거고. 일단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제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외워야 되고 수식으로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C1, 3C1, 4C 1 하지 마. 1은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2C2, 3C2, 4C2, 5C2 뭐 이런 걸 더한다 치자. 그 상황이 뭐냐면 R이 똑같아요. 다 두 개씩 뽑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네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다섯 개 중에 뽑는 거 이런 거죠. 두 개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2C2가 1이잖아.
2C가 3C3이랑 똑같잖아요. 하나니까 어차피. 그럼 3C3하고 3C2를 더하면 이게 4C3이야. 4C3하고 4C2 더하면 이게 5C3이야. 5C3하고 5C2를 더하면 6C3이지. 그래서 이게 6C3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이항계수를 쭉 더하라 이런 연속적인 뭐 수열의 합처럼 규칙이 있는 합을 더할 때 쓸 수 있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중에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얘야. 그러니까 R이 똑같은 이항계수의 합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 이용해서 더해진다.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이렇게 뭐 3C0, 4C1, 5C2, 6C3 뭐 이렇게 N도 하나씩 늘어나고 R도 하나씩 늘어날 때 패턴이야. N도 하나씩 늘어나고 R도 하나씩 늘어날 때 패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C0이 4C0이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하나니까. 이렇게 더하면 4C0, 4C1이면 5C1이지. 이렇게 하면 6C2지. 이렇게 하면 7C3이잖아요. 그래서 7C3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냥 간단하게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쫙 묶어서 컨비네이션 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자, 요 얘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거예요. 그림에서. 자, 2C, 3C, 4C, 5C를 더한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2C, 3C, 4C 여기가 5C거든. 여기가 5C인데 지금 보면 요렇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여기고 여기서 쭉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거든. 자, 근데 보면 아까 말했죠. 얘가 얘거든. 그러면 요게 없고 이렇게 더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얘지. 이렇게 더하면 얘지. 이렇게 더하면 얘거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와요. 얘가 다섯 번째 줄이고 여기 여섯 번째 줄이니까 당연히 6C 이렇게 들어갈 거고 오른쪽 아래로 움직일 때 R이 하나씩 늘어날 거야. 왼쪽 아래로 움직일 때 R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4C, 5C 그 다음에 여기 6C3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이 여기고 2C부터 5C까지 더하나 2C부터 5C까지 더하면 이렇게 더하게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6C3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로 3C형, 4C1, 5C, 6C3 이번에는 지금 내가 그림 그린 거대로 여기 이렇게 더하는 거네.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자 얘가 마찬가지 아까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얘고 이렇게 더하면 얘고 이렇게 더하면 얘니까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얘는 여섯 번째 줄 다음 줄이니까 7일 거고 이쪽 왼쪽 아래로 움직일 때는 R이 안 변하니까 7C3 이렇게 붙이면 되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단 1번. 그래서 요게 사실 예전에는 뭐 그냥 별로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하던 얘기인데 너무 유명해져서 책에 다 있고 선생님들마다 다 설명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써먹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수식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요거 이제 요 식을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뭐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은 머릿속에 저 두 가지 패턴이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면 기억하기도 좋고 뭐 사실 답도 그냥 한 번에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뭐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키스틱 뭐 공식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이름도 붙이는데 뭐 그냥 뭐 그래 뭐 선생님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책에도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더하는 뭐 패턴이 일단 있어. 1번. 일단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패턴 하나가 있고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35쪽에 있습니다. 35쪽 한번 풀어볼게요. (35쪽) 보면 필수제 8번인데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3승 점점점 해서 1 더하기 x의 12승 이렇게 거듭 제곱들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쭉 더해졌고요. 여기서 x의 6승 개수를 구하래요. x 6승 개수
자, 근데 x 6승 계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5승 이하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여기 거듭 제곱이 1승에서 6승이 나올 리 없고 제곱에서도 6승이 나올 리가 없고 3승에도 6승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 플러스 x의 6승부터 시작을 해서 7승 해서 12승까지 안에만 사실 있는 거라 이 앞에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승 계수는 저기서 나오는데 6승 계수를 그냥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하면 1 플러스 x의 n승은 자 우리 이항 정리 이렇게 썼지만 1 플러스 x의 n승은 좀 별도로 다시 써봐도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1이 어차피 걷어차면 1이니까 1 플러스 x의 n승은 r이 0부터 n까지 하고 여기에 ncr에 그냥 x의 r승 이렇게 하면 되거든. 왜냐면 1에다가 n-r승 붙이면 1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xr승의 개수가 그냥 ncr이야. 그래서 1 플러스 x의 6승에서 x 6승 개수는 6c6 하면 되고요. 1 플러스 x 7승에서 x 6승 개수는 7c6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승에서는 8c6 나오겠지?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12승에서 6승 개수도 12 컨비네이션 6 이렇게 하시면 돼. 반대로 해도 돼요. 6c0, 7c1, 8c2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저 두 개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6c6부터 12c6까지 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6c6은 여섯 번째 줄의 마지막에 있을 거고 7c6, 8c6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야. 그래서 6c6에서 시작해서 12c6까지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그럼 13c 몇이 나와? 7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R이 안 변하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 한 칸 움직이면 R이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6c6부터 12c6까지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해서 13c7이 나온다 해서 답이 그냥 간단하게 13 컨비네이션 7 하나만 계산하면 되게 나오는 거거든.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파스칼 삼각형 몰라도 사실 이제 풀 수 있는 패턴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고민해 보면 실제로 1 플러스 x의 1승부터 12승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첫째 항이 첫째 항이 1 플러스 x고 공비가 1 플러스 x인 등비 수열의 12개 항 합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 식을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하면 1 플러스 x 빼기 1 분의 첫째 항 1 플러스 x의 공비 1 플러스 x의 항수 12개 빼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분의 분배법 정리하면 1 플러스 x의 13승 빼기 1 플러스 x가 되는데 자, 물론 밑에 x가 있지만 당연히 약분될 거야. 이거는 다항식으로 덧셈한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 할 때 분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계산하면 x가 약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항식인데 x를 한번 나눠서 6승이 되려면 1 플러스 x 13승에서 7승이 나와야 6승이 나오거든. 그래서 개수가 13 컨비네이션 7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풀이해도 13, 17 나오고 각각에서 개수를 뽑아내서 어차피 이걸 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지금처럼 13, 17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야.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 이렇게 푸는 풀이 있고 이렇게 푸는 풀이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내면 되고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실제로 왜 13, 17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요거 좀 필기해 놓으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좀. 그 다음에 8-1번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밑에 35쪽에 바로 밑에 있는 8-1번 문제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고 요것도 한번 해보고. 자, 지금 도전. 자, 그래서 다 했지? 일단 적어놨어요. 이렇게 오늘 하는 내용 좀 잘 보시고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 이제
마지막 하나 내용은 저 위에 있는 거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랑 1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하는 식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또 이항계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nc 0, nc 1, nc 2 점점점에서 nc n까지를 nc 0부터 nc n까지 이항계수를 싹 다 더하면 2의 n승이 됩니다. 2n승이 돼요.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2n승이 되냐면 간단한 내용인데 1 플러스 x에 n승을 전개하면 이게 nc0, nc1x, nc2x의 제곱 이렇게 돼서 ncn의 x의 n승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 그냥 쭉 써보면 그냥 시그마를 없이 쭉 나열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이항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어떤 다항식에서 계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문자에다 1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그냥 1을 씩씩하게 대입을 합니다. 1을 쭉 넣으면 이 우변이 nc0, nc1, 점점점에서 ncn까지 합으로 바뀌고 여기 1 넣으면 이제 2의 n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항계수의 총합 그러면 2의 n승이다.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엄청 자주 쓰게 되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항계수 총합이 2의 n승이다. 그지? 외우면 되고 자 당연한 얘기인데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거든. 1부터 n까지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에서 내가 원소 몇 개짜리 부분집합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종류가 몇 개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NC0이라고 하는 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 몇 개냐. 그러니까 원소 하나도 없는 거 한 개잖아요. 동집합. 그래서 한 개. NC1이 뭐냐.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냐. 그러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면 n개가 있어. 그게 NC1이야. NC2가 뭐냐 하면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 1, 2, 1, 3, 1, 4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n-1과 n까지 해서 몇 개가 있냐? 이게 NC2거든요. 그러니까 NC0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 NC1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집합, NC3 원소가 NC3, NC2, NC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 NC3 원소가 세 개짜리 부분집합, NC4는 원소가 네 개짜리 부분집합 이렇게 하다 보면 NCn-1, NCn까지 하면 NCn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원소 다 갖고 있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부분집합의 총수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원소가 n개짜리까지 부분집합 개수를 각각 구해서 싹 더하면 몇 개냐는데 결국 그게 전체가 몇 개냐잖아. 부분집합 개수 2의 n승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컨비네이션의 쓰임이 여기서 이항계수로 쓰였고 양변에 x 대입하면 2의 n승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 개수로 이해하면 2의 n승이 당연한데 이제 굳이 이걸 왜 해보느냐? 변형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하나는 x 1도 넣어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어야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쪽은 0이 되고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이렇게 홀수항은 마이너스 짝수항은 플러스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 ncn까지가 나와. 그러니까 요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냐 플러스로 끝나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짝수항에 플러스 홀수항에 마이너스 붙여서 더한다 면은 0이 된다. 자, nc0부터 홀짝의 부호를 바꿔 더한다. 홀짝이 부호를 바꿔 더한다면 0이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홀짝의 부호를 바꿔 더하면 0이면 자, 짝수항들 이항계수 쭉 납두고 홀수항들 이항계수 싹 이항하면
플러스만 남기고 마이너스들을 싹 뽑아서 이쪽 변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항과 홀수항 이게 등식으로 같다가 나오겠지. 자, 이해되지? 싹 다 더하면 2n승이었고 근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돼 나오는데 그게 0이라는 말은 플러스를 납두고 마이너스를 다른 변으로 이항시키면 두 개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이게 싹 다 더해서 2의 n승이었는데 이렇게 할 때 같다는 거는 둘이 반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의 n승의 반, 2의 n 빼기 1승이야.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짝수 홀수가 부호가 번갈아 나오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짝수항만 싹 더하고 혹은 홀수항만 싹 더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더하면 2의 n승의 반이 된다. 요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교과서 나오는 거. 그 뒤에는 왜냐하면 이제 원래 미분을 배우고 올라오면 확통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다 배웠지만 교과 과정상은 그건 안 해도 돼. 그래서 구별해서 써놓을게요. 여기까지는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외워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보면 요거 양변을 미분해요. 양변을 미분하면 n 곱하기 1 플러스 x의 n 빼기 1승이 되면서 여기 앞에 미분하면 1이니까 아무것도 안 곱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nc0은 상수니까 없어지고 여기 1승이 내려가면서 nc1 하고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nc2 x의 1승 3 곱하기 nc3 x의 제곱 이렇게 항수가 하나씩 모자라게 되죠. 마지막에 n 곱하기 ncn x의 n 빼기 1승까지가 나와.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그러니까 요 이항계수의 R에 해당하는 게 앞에 곱해져 있다는 거지. n 곱하기 ncn까지. 여기 1 곱하기 nc1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n 곱하기 2의 n 빼기 1승 된다. 요거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nc1부터 nc2의 2배, nc3의 3배 이렇게 해서 ncn의 n배 더하면 n 곱하기 2의 n 빼기 1승이다. 자,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의 n승 되는 거 외우면 되고 0 되는 거 외우면 되고 실제로 뭐 더 있었는데 요 두 개가 끝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이제 짝콜 하다 보면 0 되는데 그거를 변형하면 짝수만 싹 더하면 구할 수 있어. 홀수만 싹 더해도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짝수만 싹 더한다, 홀수만 싹 더한다가 지금 등식으로 같다는 걸 구할 수 있고 그치? 그거 2의 n 빼기 1승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게 책에 써 있으니까요. 32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싹 더하기 2의 n승 플러스만 반복해 더하기 0이다. 그러면 짝수항만 더하면 홀수항만 더하면 그게 같은데 걔네 둘이가 2의 n승의 반이니까 2의 n 빼기 1승이다. 거기다가 그냥 교과과정 바뀌지만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적분을 이용하면 또 이제 반대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적분 이용하면 적분산수 또 C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일단은 미분하는 것까지만 자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몇 개 이제 해볼 거예요. 자, 5분 남았어. 빨리 하자. 자, 적었지? 자, 그래서 우리 어디 할 거냐 하면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 할 겁니다. 자, 여기 유도한 내용은 지울게요. 책에 다 있어요. 자, 집에서 한 번씩만 쭉 보고 중요한 건 요 이항계수 성질이 유도가 되는 장면이 뭘 가지고 하는 거냐 하면 요 위에 요식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럼 까먹어도 그냥 넣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필수제 9번인데 예제 9번 1000보다 NC1, NC2 점점점 해서 NCN까지 더한 거가 1000보다는 크고
20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항계수 싹 더할 때 뭐부터 더해야 되냐면 NC0부터 더해야 돼요. NC0부터 다 더하면 2의 N승이거든. 그지? 근데 얘는 1부터 더했잖아. 근데 못 구하는 게 아니고 NC0이 몇이야? 얘가 1이지? 그러니까 NC1부터 더하면 여기서 1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안 어렵죠? 그래서 2의 N승 빼기 1이 1000보다는 크고 200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N이 10이네. 그죠? 2의 거듭제곱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별 얘기 아닌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이항계수의 성질을 어쨌든 이항 정리를 배우고 그거 가지고 저 전개식을 쓸 줄 알고 거기다 숫자를 넣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유도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외우고 있어도 어쨌든 이해한 거나 외우고 있는 거나 티가 안 나면 그냥 사실상 뭐 이런 문제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자, 2번. 비슷해요. 20C1 빼기. 이번에 부호가 반대네. 20C2 더하기 20C3. 좀 홀수항이 거꾸로 플러스고 짝수항이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지간에 부호가 번갈아 나오시면서 20C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C0부터 20C1, 20C2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20C20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이런 컨셉이 있거든. 근데 이게는 원래 뭐였냐면 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를 뺀 거죠. 근데 걔네들이 둘 다 1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빼면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4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시시하지. 근데 어쨌든 컨비네이션이 나왔는데 컨비네이션이 마치 수열처럼 싹 더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요걸 물어보는 주제일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그냥 막 더하는 문제는 이렇게 되고 좀 중요한 문제는 이제 37쪽인데 37쪽 별표 치고요. 37쪽에 별표를 좀 쫙 쳐놓으시고 요거 한 문제 마지막 풀고 끝낼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외운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것, 앞으로 이제 뒤에 확률 쪽에서도 그렇고 통계에서도 그렇고 자주 만나게 될 상황이긴 한데 이걸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게 정사이거든. 자, 예제 10번에 자, 1번을 보시면 20C0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20C1 하고 2의 제곱 곱하기 20C2 그다음에 뭐 점점점 해서 2의 20승에 곱하기 20 컨비네이션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그냥 숫자가 없이 이항계수만 더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라도 여기 R 앞에 개수가 이제 R과 같은 애가 개수로 붙어 있을 때 정도 이건 이제 물론 교과과정 아니라 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런 정도 내용까지가 이제 이항계수 성질이라면서 달달달 외운 건데 달달달 외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당연한 얘기지만 요 내용이야. 이게 선생님이 두 가지는 일부러 써주는 건데 요거는 이항정리 설명하려고 쓴 식이고 여러분들 실제로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하는 전개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건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r이 있고 여기 거듭제곱하고 r이랑 숫자가 딱 맞잖아. 요렇게 20승하고 여기 20씩 20. 그러면 저거는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전개해 놓은 거고 그 전개해 놓은 식에다가 숫자를 넣은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 플러스 x의 n승을 지금 20이니까 20승을 전개하면 1 플러스 x 20승이 20c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20c 1의 x의 1승 20c 2의 x의 제곱 이렇게 돼서 20 컨비네이션 20의 x 20이 될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전개했을 때가 정확히 요거랑 딱 차수랑 그 r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거든. 그러니까 요 식을 만들고 싶으면 x에다 뭐를 넣으면 될까 생각을 하면 x에다 그냥 2 넣으면 되네. 2 넣으면 2제곱, 2 넣으면 2의 20. 그렇잖아. 그래서 요 답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2는 거니까 여기다 2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3의 20승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나오고, 아까 이항 계수가 나오고 거듭 제곱이 붙어 있고 이럴 때는 1 플러스 x의 n승 정계한식. 자, 여기에서 나온 거다라고 유추를 해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지 않지만 뒤에 확률에서 한번 또 나올 거고 통계에서 한번 또 나올 텐데 그때 이해 못한 친구들 많아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뭐 30, 지금 2번 문제 31에 31승을 뭐 900으로 나눠보자 뭐 이렇게 라고 되어 있는데 900이 3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1의 31승은 30 더하기 1의 31승이거든. 그지? 그 얘는 이항 정리로 풀어보면 거꾸로 1 더하기 30의 31승이라고 봐도 되고요. 31C 0부터 31C 1의 31, 30, 31C 2의 30의 제곱, 31C 3의 30의 3승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31 컨벤션 31의 30의 31승까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900으로 나눌 때 이 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30의 제곱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1 더하기 31C 31C 1이 31, 31 곱하기 30이면 31 곱하기 30이면 930이잖아. 하고 나머지는 뭐에 곱하기 900이 붙어 있는 거야. 나머지는 여기서만 나올 거고 931을 9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1이다.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 이용해서 나머지도 풀 수 있는 이런 응용 문제 있을 수 있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좀 더 풀 건데 오늘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고 가능하면 40쪽까지 우리 연습 문제 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 문제 조금 더 풀게요. 이항정리 문제 좀 더 풀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한 번 더 풀면 이제 그 다음에 확률 나가면 되니까. 알겠지? 자, 오늘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